난쟁이는 사회적 약자층을 비유합니다. 우리 그 2학년 내신에서 많이 공부를 해봤을 거예요. 제목이 150쪽에 있잖아요. 자, 이 제목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난장이라고 나와 있고 이 당시에는 난장이가 표준어였습니다. 난장이는 신체적 결함, 화살표, 사회적 약자를 비유한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자, 우리 난장이는 신체적 약자, 신체적 결함, 화살표, 사회적 약자를 비유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자, 그래서 난장이는 사회적인 약자를 비유한다. 그러니까 키가 크다, 거인 이렇게 표현 안 한 거고 실제로 소설 속에는 거인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거인은 이 사회의 힘을 말해요. 기득권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쏘아 올렸다라고 했잖아. 그자? 그러니까 이 말은 희망을 품어봤던 이 말입니다. 희망을 품었던. 쏘아 올렸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상승적 이미지잖아요. 자, 그런데 큰 공이 아니고 작은 공이에요. 맞죠? 작은 공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작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작은 소망. 문제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쏘아 올린 공은 떨어짐을 내포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쏘아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좌절을 암시. 자, 그래서 난쟁이가 하늘로 쏘아 올렸지만 떨어질 작은 공. 1970년 산업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자, 근데 이게 1970년대 소설입니다. 우리 소설 고대학 옆에다가도 70년대 소설이고 산업화 그리고 도시개발. 자, 도시개발 그리고 불법 철거민을 철수시키는 이럴 때입니다. 철거민 철거. 그러니까 우리 무허가 주택가들을 정리하고 철거시키는 이런 당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자, 내용 우리 본문을 조금만 읽어보고 우리 전체적인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2개 중에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필이 신기하게도 메비우스의 띠를 문제를 풀어봤었죠. 그죠? 자, 148쪽입니다. 해볼게요. 148쪽. 가가 있고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글은 다른 글입니다. 나를 봅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148쪽입니다. 지문 볼게요.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서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자, 여기서 엄마를 잘못 두었다 줄 거 보시고 이 말은 어머니의 노비 출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쪽수 148쪽이에요. 자, 어머니의 노비 출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바로 아빠 아니야? 엄마 내 잘못이야. 나의 노비 출신이야.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자, 이거 아버지를 감싸기 위한 말이겠죠? 그런데 왕 아빠도 노비예요. 엄마도 노비예요. 찐 노비들이에요. 둘 다. 그지?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나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일단 나가 있으니까 1인칭 주인공입니다. 1주인 시점이 1인칭 주인공이에요. 자, 그리고 1인칭 주인공이면서 여기서 첫 번째 아들인 영수입니다.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있죠. 자, 계속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 대 노비제는 사라졌습니다. 자, 1894년에 노비제는 사라진 게 맞습니다. 됐죠? 노비제는 사라졌지만 계속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무지할까요? 무지합니다. 무지한 이유는 아직은 안 나옵니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줄 거 주세요.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됐지? 자, 이게 뭐예요? 얘들은 이미 순종적이란 뜻입니다. 순종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일단 피지배 계층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수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달랐어. 좋다. 할아버지는 요습에서 옛날의 풍속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죠. 이야, 좋은 사람이다. 그죠?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나 줄 거 주세요.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무슨 말입니까? 무지도
무지합니다. 똑같이 무지해. 근데 도대체 이 무지하다는 게 왜, 이제 무식하다고 쓰면 되는데, 교과서라서. 무지함이라는 게 왜 어떻게, 이 집안 자체가 바보 집안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볼게요. 증조부대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지만 할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비가 아닌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증조부대까지는 노비로서 살아왔던 삶만 있었으면 됐잖아. 근데 노비 아닌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거 그냥 그대로 학교 안 다니면 사는 거는 잘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문학을 통해서, 비문학을 통해서, 다른 과목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거잖아. 그치? 이 모든 이유는 교육의 부재입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할아버지 나오네요. 줄 끕시다. 할아버지에게는 줄 끄자 어떤 교육도 없었고 다 노비 외의 경험도 없었다. 됐습니까? 자, 가난 세습의 원인입니다. 가난 세습의 원인. 뭐 때문이죠? 가난 세습의 원인은 교육이 없었다. 즉 교육의 부재입니다. 됐죠? 자, 계속 몇 줄만 더 읽어볼게요.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습니다. 영호가 둘째입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우습지도 않아? 자, 이 말은 뭐예요? 변함없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가난하다. 영희는 나는 가만히 있었다.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서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자, 영희의 성격 알 수 있다.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던 그래도 영희 성격 나오죠? 영희 어때요? 되게 나약하죠? 나약합니다. 나약하고 순진하고 되죠? 자,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요거 이야기 어떤 이야기만 알고 넘어갈게요.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17만 원은요. 이사는 못 가는 돈입니다. 이사 부족한 돈입니다. 이사에는 30만 원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에요? 2만 원 더 받았어요.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로는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 아파트는 못 가요?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 어차피 못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막 이야기합니다. 명희 엄마랑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9쪽으로 넘어갑니다. 149쪽. 자, 네 번째 줄에 너 봤지? 찾았죠? 149쪽에 너 봤지? 너 봤어? 내가 물었습니다. 영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봤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자, 계속 그때 이게 뭐냐면 여기에 어떤 그 선거 때문에 정치가가 악수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악수하고 다니는데 아버지도 선거표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이고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 정치가가 악수한 내용입니다. 여기. 자, 나도 봤어. 그때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사람은 개천에 다리를 놓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부분 허리를 굽혀 인사했답니다. 너무 좋은 정치가 아닙니까? 아니죠. 왜 이런 거예요? 표심 때문이겠죠. 표를 위한 위선적 태도입니다. 표를 위한 위선적 태도. 그럼 됐죠? 자,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 그것 때문에 표를 얻으려고 그런 것이다. 요 말입니다. 자, 중략입니다. 중략 밑에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자, 행복동 반어적인 명명이죠. 동네 이름 자체가 반어법이죠.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맸습니다. 얘들아. 영희 찾아 헤맸다는 말은 영희 없어졌다는 뜻이겠지. 서술자 벌써 바뀝니다. 이 삼형제로 서술자가 바뀌거든.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을 들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유가 가족이 입주권을 어쩔 수 없이 팔거든요. 그 입주권 되찾으러 갑니다. 영희가 자 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해요.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자 줄 끊어진 기타 줄 거라 상징적인 어휘입니다. 자 희망의 상실을 상징해요. 펜지꽃 두 송이였다. 펜지꽃은 영이 상징합니다. 펜지꽃은 영이야. 이 보라색이고 되게 작거든요. 나는 자 서술자 바뀌었습니다. 나 영호입니다.
영수 아닙니다. 영호입니다. 나는 좀 큰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잔물결이 수초 사이에 밀려왔다. 지섭이, 자, 이 지섭은 뭐 많은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과외 대학생이에요. 가난합니다. 그리고 현실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지섭이가. 현실 비판적 과외하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책 읽는 거 있잖아. 이거 책 다 지섭이가 구해줍니다. 지섭이가 아저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섭이랑은 아버지가 대화를 좀 많이 합니다. 지섭이 이발관 집 공터를 지나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 소고기가 들려 있었다. 대문 앞까지 나온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지섭이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소고기를 부엌간 어머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부엌안의 연기가 자욱했다. 형이, 자, 형 아까 영수입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우리 서술자 있었죠? 서술자가 바뀌었어요. 서술자가 둘째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형이 안쪽 아궁이 앞에 엎드려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형은 눈물을 씻으면서 줄 거 볼까요? 자, 눈물을, 이게 지금 전체를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연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지섭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거야. 왜? 이 집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사 때문에 어디 가될지 모르거든. 얘들, 이사 때문에 아궁이에 나무를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눈물을 씻었습니다. 같습니다. 연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막해서 그런 겁니다. 자, 요렇게 요까지 할게요. 요까지 하고 쌤이랑 본문 전체도 뒤에도 중요한 게 없어서 쌤이랑 본문 분석하겠습니다. 네, 본문 분석. 자, 준비할게요. 영상으로 집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은 학원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분석 자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난소공. 자, 분석 자료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조. 자, 해제부터 먼저 볼게요. 1976년에 문학과 지성에 발표된 이 작품은 같은 제목의 연작 12편 줄 거 보세요. 자, 연작 소설입니다. 12개짜리로 되어 있고 이게 구조가 피카레스크입니다. 피카레스크 구조입니다. 자, 어려운 말이죠. 피카레스크가 뭐냐 하면 내적 유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연작 소설의 종류가 두 가지거든. 피카레스크는 내적 연관성이 있는 연작이에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 이 피카레스크만 있는 거 아니거든. 피카레스크 말고 옴니버스라는 것도 있다. 옴니버스. 근데 이제 난소공은 이겁니다. 피카레스크입니다. 자, 피카레스크는 거침없이 하이킥 같은 거예요. 따로 봐도 되게 재밌죠. 근데 약간 뭔가 내적으로 뭐 연결이 좀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러브라인 같은 것도 좀 있고 미스테리도 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근데 옴니버스는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 거 못 봤어. 이번 주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못 봐도 되잖아요. 성주편 못 봐도 상주편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옴니버스. 자, 봉산탈춤 여기 들어갑니다. 네. 전후 취전은 참 이렇게 안 돼 있고 옴니버스 임진록 여기 들어갑니다. 옴니버스 원미동 사람들 들어갑니다. 들어봤죠? 원미동 사람들 뭐 이렇게 마지막 땅을 지키려고 하고 뭐 슈퍼끼리 싸우고 이런 거 내적 유기성 없거든요. 걔들. 자, 그리고 요거 난소공은 요거 내적 유기성이 있습니다. 자, 왜 아까 우리 입주권에 관한 것도 우리 메비우스의 띠에 보니까 연결이 좀 돼 있잖아요. 약간 한계 같잖아 소설이. 자, 질문 보겠습니다. 네 번째에 해당하는 중편 소설이에요. 아유, 기네요. 중편이면. 70년대 한국 소설이 거둔 중요한 결실로 평가되는 작품으로서 전혀 낙원도 아니고 행복도 없는, 자, 줄 거라. 한 번만 더 줄 거라. 낙원구 행복동의 소외계층 낙원구 행복동. 자, 반어죠. 반어.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난장이 일가의 삶을 통해서 화려한 도시 재개발 뒤에 숨은 소시민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네. 자, 배경 보겠습니다. 배경은 1970년대. 공간은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 됐죠? 네,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이니까 법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어요. 철거가. 법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서민들이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아왔거든요. 이러면 안 되거든 원래는. 자, 시점 정말 중요합니다. 줄 거 주세요. 1인칭 주인공 줄 거라. 1부는 영수, 2부는 영호, 3부는 영희. 완전 중요. 구성.
자, 구성으로 갑니다. 구성만 알아놔도 여러분들이 줄거리 안 봐도 됩니다. 저 구성의 일부, 영수. 난쟁이인 아버지, 어머니, 아까 그 왜 시종 출신이었던, 그죠? 대대로 종, 영수, 첫째, 영호, 둘째, 영희가 낙원구 행복 등의 도시 빈민가족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중 철거개고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2학년 때 배웠던 교과서에 철거개고장 본 적 있죠? 낙원구 행복동, 통장 뭐 누구 뭐 어떤 집 주소, 김불이씨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여기서 난쟁이는 사회적인 약자를 비유하고 거대 자본은 사회적 강자입니다. 자, 2부는 영호입니다. 이제 철거합니다. 철거됩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이거 나도 못 받으면, 왜냐하면 철거되고 나면 입주권 없어지거든. 철거 딱지는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입주권을 팝니다. 네. 자, 팔아서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철거됩니다. 자, 3부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한 투기업자들을 따라갑니다. 찾아오려고. 거기서 일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자, 영희가 그들에게 순결을 빼앗기는데, 이게 그냥 막 그런 게 아니고 마취당해요. 마취약으로 마취를 당하고, 네, 이렇게 아주 막 그 사무실에 버려져 있거든요. 근데 영희가 되게 약한 케이스야. 영희가 입체적인 성격이거든. 영희가 성격이 이제 성격이 좀 변화가 조금 있어. 예전에는 계속 울었던 거. 아까도 우리 우는 거 있었지. 그죠? 영희는 삐딱하면 울고, 오빠한테 오히려 그래서 혼나고 이런 애예요. 근데 여기서는 깡을 발휘해가지고, 자, 그 마취 있잖아. 자기가 당했던 마취약이랑 똑같은 마취약을 해가지고, 그 사채업자 있죠? 투기업자를 마취시킵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영희는 뭐 겁탈을 하지 않아요. 겁탈 당했지만 얘는. 그래서 마취시키고, 자, 금고 안에 있는 돈, 입주권이랑 돈이랑 다 훔쳐옵니다. 네. 훔쳐오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자기 집에 갖다 주려고. 돈도 구했고요. 우리 입주권 아파트로 들어가요. 우리 거기 가서 살아요. 하는데 아빠가 굴뚝에서 자살해버려요. 이런 현실을 막 규탄하면서 자살해요.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래서 자살해버리고 그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네. 이 영호한테 아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영희가 막 울부짖어요. 아빠를 난쟁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죽어버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됐나? 네. 그리고 난쏘공은 끝이에요. 4번째는 끝이고 5번째가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끝나고. 자, 그다음에 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인물. 난쟁이는 채권자,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채권 장사, 수도 파이프 공사 뭐 등등등등 해서 현실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데, 어머니는 희생하는 여자입니다. 그냥 순종적인 여자입니다. 자, 영수는 공장을 돌아다니다가 노동운동하고요. 자, 영호는 현실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아마 이 영수 큰오빠가 아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큰오빠가 자기 아버지가 공장 불 쪽에서 자살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잘려가지고, 아버지가 아프고 막 잘리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장 사장 죽이러 갑니다. 이 모든 거는 그래! 이래서 칼 들고 가서 죽이는데, 공장 사장을 죽이는 게 아니고, 공장 사장의 동생, 똑같이 생긴 동생을 죽였었어. 예, 실수로. 지가 다 잡히고 자백했어요. 네, 그러고 시작하는 게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예요. 근데 첫 장면에 여러분들 걔가 영수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살인자가 우리 작은 삼촌을 죽였다. 사장의 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새로 딱 시작이 돼요. 자, 영수 그렇고 영호도 그렇고 영희는 막내딸이죠. 험한 일을 경험하면서 대결 의지를 가진다. 이게 여기다 적어놓은 옆에다가 입체적 성격입니다. 영희는 이 글에서 입체적 성격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나약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때요? 막 마취도 시키고 훔쳐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항적, 대결 의지로 바뀝니다. 자, 뒤에 내용 안 봐도 됩니다. 구성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됩니다. 뒤에 줄거리 나와 있잖아. 근데 그 뒤에 있잖아. 난쟁이가 쏠린 자궁공의 아버지의 죽음은 뭐를 의미하는지, 왜 아빠를 난쟁이라고 했는지, 행복동이란 반어적인 걸 왜 했는지 읽어보십시오. 네, 지금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3쪽에, 이게 우리 그 분석 자료 3쪽에 보면, 자, 12편의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에 쳤던 메비우스의 띠가 1이잖아요. 그죠? 1이고, 아까 우리 오늘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 4번이잖아요. 4번, 욕겹이 두두두두두 있네요.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는 그 뒤에 있긴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알겠지? 네, 요렇게, 뭐 제목만 대충 알아놓고, 이렇구나.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너무 길어서 난쏘공을 사실은 이제 또 이렇게 배워도 조금 효용 가치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죠.
그죠? 본문 자료 요거 분석 자료로 공부 열심히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끝. 컷. 얘들아, 숙제 있잖아. 같이 해야 된다. 실전 2회 해야 된대. 왜 거기 경제 있어서 쌤 다음 주에 할 것 같거든. 그거랑 현대시 1회 남아있는 거 할 거거든.